그런가 하면 헌재에 대해서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일타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서 민주당이 극우다라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극우가 점입 가경입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고 그 모든 책임은 불의한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부산 집회에선 헌재를 휩쓸자는 주장과 국힘 의원들의 맞장구가 난무했습니다. 그러자 전한길 씨가 내가 왜 극우냐? 나는 노사모 출신이다. 라며 반박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들이 역시 갈라치기 하는 거죠. 약화시키려고. 극우라고 프레임 씌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전한길은 심지어 노사모 출신인데 그럼 노사모도 네. 극우냐? 네, 네? 네. 그러면 답변해 보라고. 거꾸로 물어볼게요. 민주당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 탄압, 전한길 고발, 카카오톡 검열, 이것이 과연 이게 노무현이 꿈꾸고 우리가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의 진정한 민주화 모습 맞느냐? 자, 그래서 민주당이 전한길 씨를 또 비판했습니다. 자, 논평이 나왔군요. 역사에서 아무런 교훈 얻지 못했다면 역사 공부를 다시 해라. 한국사 일타 강사에게 역사 공부를 다시 하라. 계몽령 궤변에 헌재 향한 폭동 선동까지 헌정 질서로 훼손하는 사람은 역사 교육자가 아니라 역사팔이다라고 어제 서면 논평까지 낸 상황입니다. 자,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극우 논란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전한길 씨가 이제 보수의 신드롬이 됐어요. 네. 많이 열광을 하고 있죠. 열광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뭐 일부 잘못됐다는 생각도 있지만 비상계엄을 하게 된 윤 대통령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그런데 이제 저분을 과연 극우라고 보는 게 맞는지 이제 첫 번째 그거 하고 얼마나 민주당에서는 전한길 씨에 대해서 뭔가 좀 두려워나 겁을 먹고 있나. 뭐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이고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광장에서 연설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연설한 내용도 새로 주장한 내용은 아니에요. 보수층에서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내용을 그대로 속 시원하게 연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에서 저 연설문까지 틀면서 극우다고 비판하는 그 아마 이유가 정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것이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과연 극우냐 하는 문제. 이제 뭐 대부분 정치적으로 사실은 극우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극우인 사람도 극우라고 하면 기분 굉장히 나빠하더라고요. 근데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역사 강사였잖아요. 그리고 노사모 출신이란 말이에요. 이제 본인 뭐 그건 확인해 봐야겠지만 그런데 본인이 쭉 생업에 종사하다가 이제 비상계엄을 딱 선포를 하니까 비상계엄을 미친 짓이라고 또 욕을 했어요. 예. 자기 윤 대통령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그런데 비상계엄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는 자기가 전적으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으로서 동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의한 내용을 가지고 자기는 유튜브를 할지 SNS를 할지 아니면 광장에서 설파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극우예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극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극우는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런 잣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비상계엄 잘못된 것이다. 자, 전한길 씨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심정을 다 이해해요. 자,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양문서, 김민석, 그다음에 지금 원내대표 누구죠? 박찬대 원내대표. 박창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있고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를 숭배해요. 이분을 극좌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그 잣대로 가면 극좌 중에 좌죠. 그래서 이걸 극우다, 국자다 이렇게 나눌 게 아니고 아니 시민으로서 뭐 광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이걸 뭐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막 문제를 삼으면서 연설했던 내용을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을 틀고 이건 맞지 않아요. 굉장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동기를 지지하는 시민이 광장에 나와서 열변을 토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우리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게 맞지. 역사 공부 다시 하라. 역사 공부를 다시 하라느니 뭐 극우다느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맞지 않다. 아니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들은 극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고위원이 할 얘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극우라고 일부러 정치적인 의도를 담아 낙인을 찍는 거다. 일부러 낙인 찍는 거죠. 자, 그럼 조규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나 뭐 이 건전한 보수에 계신 분들 동의합니까? 이번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동의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비상계엄 때 선관위에 중국 뭐 납치설 보도했던 거 오보인 게 명백한데 뭐 그 광고를 가지고 언론 탄압하고 있다고 또 주장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뭐 어떻게 평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웬만하면 이분 자꾸 띄워주는 거 민주당이 나서서 할 일 아니라고 보고 언급할 필요성이 없을 텐데 예. 이 집회에는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환기 씨가 무슨 스타 강사인지 얼마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지 관심 없습니다. 이런 주장 계속 해봐야 일부의 어떤 뭐 지지자들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우리의 헌정 질서란과 사법 체계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결국에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주장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는 의원님도 거기 국민의힘 의원님도 계셨고 이렇게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이 아닌 극단적 주장을 하면서 헌법기관에 대해서 휩쓸 것이다라는 발언까지 나갔다고 하면 이 위험성을 지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문제 하나하나를 지적하면서 이분의 이 주장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해야 되고 특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여기에 동조하는 다른 분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이 사람의 얘기에 동조하는 건지 그러면 헌법재판소를 휩쓸자는 이런 방식의 지금 헌법재판소를 훼손시키고 사법의 신뢰를 훼손하고 무너뜨리려는 이런 주장에 동조하는 건지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상을 좀 그 논란의 영상을 봤는데 민주파출소에 신고됐다고 민주당이 일벌백계 하겠다고 구글에 신고한 그 영상. 선관위 관련된 부정선거를 주장하진 않았더라고요. 팩트 차원에서 제가 본 걸 말씀드리면 다만 선관위가 선거를 굉장히 부실하게 해서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문제 삼고 있는 이 부정선거를 동조하거나 주장했다라는 것과는 조금의 온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 수개표 문제도 민주당에서는 가짜 뉴스를 전환기 씨가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지만 전환기 씨 영상을 좀 취재를 해보면 우리가 수개표를 안 하고 있다라는 취지가 아니라 투표함을 옮기지 말자 대만처럼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바로 하자라는 전환길 씨의 주장도 있어서 민주당 주장과는 이견이 있다라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권영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급해졌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 연휴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께서 봉화마을에 가실 때입니다.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었던 김민석 최고 안 가시고 긴급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딱 두 가지 말씀하시더라고요. 탄핵 반대하고 그리고 한 국민의힘과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우다. 내가 그때 드디어 이제 이 극우 프레임을 짜고 있구나. 그리고 당신들은 민생이다, 실용이다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민주당이 화들짝 놀란 거죠. 과거 같으면은 자기들이 탄핵 이후에 그냥 내란이다 이렇게 몰아가면은 반대 세력들은 지죽은 듯이 조용해야 되는데 지금 집회 나가 보면요.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오는 인원들보다 탄핵 반대 집회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 여론들도 지금 민주당하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더 높은 여론조사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박스권에 갇혀 있고 이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건가. 또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일극차에 대한 비판도 막 일어나니까 이걸 잠재우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우리가 무엇을 부족했는가 성찰하고 그리고 고치는 방식이 있는데 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남에게 다시 덮어 씌우는 걸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 그래서 극우인데 그렇게 극우 프레임을 짜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구색 맞추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 전한길이라는 사람을 잡은 겁니다. 근데 잘못 잡았어요. 저 사람은 원래 우파가 아니에요. 노사모에다가 그리고 이 우리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윤석열만 싫어한다고 한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문제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아, 영부인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럼요. 반대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미친 짓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체포되고 구속되고 이제 법의 심판 앞에 둬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리고 있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실체가 싹 이제 벗겨지면서 이분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회에 나와서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쓴 건 조금 심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자기는 계엄이 정말 잘못됐는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과 이재명이 하는 그런 행태를 보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어 했다는 계몽령이라는 거에 자기는 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집회에 나가서 뭐 헌법기관에 가서 부수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경고한 겁니다. 헌재가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계속 가면은 여기에 대해서 승복 안 하는 국민들이 많을 거다. 공정하게 하라.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왜 극우입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극우 프레임에 전환기실 끌어들인 건 잘못한 거다. 사람 잘못 골랐다. 사람 잘못 고른 거죠. 김우중 의원님. 글쎄요. 여권 내부에서도 이 전환 개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데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고영진 의원님하고 또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급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환 개시에 대해서 문제 없다라고 지금 권 의원님은 판단하시는 것 같고 민주당이 급해서 지금 이렇게 극우로 몰아간다 이런 얘기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럼 국민의힘은 굉장히 느긋해서 지도부 투탑이 면회가고 지금 그럽니까? 그리고 뭐 인간적인 정리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 면회 안 가면 비인간적인 인간 되는 거예요. 거기 딱 신호 준 거 아닙니까? 안 가면 비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간적인 정리로 갔다 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나경원 의원 그 안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의 이야기를 막 설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달이라는 메시지 전달이라는 미명하에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권영세 위원장이 설 선물로 극우 유튜버들한테 선물 보낸 거 가지고 권성동 원내대표 대안언론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은 극우입니까? 아닙니까? 원래 보수주의자들이 얘기했던 그런 모습과 같은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지금 구치소 안에서 이런 선동하고 있고 재판 지연 전술 쓰고 있고 이런 모든 모습 총체적으로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것인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느긋해서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나중에 조기 대선 가면 그때는 우리가 틀렸고 지금은 아닙니다. 표 주세요 이렇게 할 건가요? 한 몇십일 만에 태세 전환이 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환기 씨가 난 노사모 출신인데 전환기 씨가 노사모의 대명사입니까? 아니면은 대표입니까? 모든 것을 대표합니까? 노사모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요? 궤변하고 억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런 노무현의 길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꾸 노사모 얘기하면서 본인의 모든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거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그냥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렸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가 좀 많이 자연스럽게 거론되고 있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 논란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답했을지 궁금한데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